게임은 3시간 하면서 공부는 5분도 못 버티는 이유 과학적으로 설명됩니다. 사람들은 게임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눈 깜짝 안 하고 해요. 손가락 아플 때까지 틱톡을 넘기고 넷플릭스 한 시즌을 다 보면서도 한 편만 더 이러죠. 그런데 말이에요. 30분만 공부해볼까 하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표정이 바뀝니다. 마치 광산에 끌려가는 사람처럼요. 1시간만 하자 해놓고 5분 뒤엔 냉장고 앞에서 서성거립니다. 청소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방 좀 정리해야겠다 이러면서 생산적인 척을 해요. 웃긴 건 이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다 알아요. 공부도 운동도 방 청소도 다 장기적으로는 자기한테 좋다는 거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험 일주일 앞둔 대학생이 있어요. 공부해야 하는 건 머리로는 100번 알죠. 그런데 손은 자동으로 유튜브 앱을 켜고 있어요. 잠깐만 5분만 했다가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매번 선택하는 건 뭐냐고요? 게임, SNS, 드라마 같은 빠르고 강한 자극? 왜 어떤 사람들은 매일 어려운 걸 해내는데 나는 왜 자꾸 눕고 싶을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이 뇌를 속여서 어려운 걸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문제의 핵심, 도파민. 답은 아주 작은 물질 하나에서 시작돼요. 바로 도파민. 사람들은 도파민을 쾌락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조금 달라요.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갖고 싶다, 하고 싶다는 욕구를 만드는 물질이에요. 도파민은 우리 앞에 매달린 보이지 않는 당근이에요.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저거 하는 순간 이미 달려가게 만드는 힘이죠. 이게 얼마나 강한지 실험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험실 쥐에게 버튼을 하나 만들어줬대요. 누르면 뇌 보상 회로에 도파민이 쫙 나오게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쥐들이 미친 듯이 버튼을 눌렀어요. 먹는 것도 있고 자는 것도 있고 어떤 쥐는 쓰러질 때까지 눌렀대요. 반대로 도파민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쥐가 너무 무기력해져서 먹을 게 있어도 스스로 움직이질 않아요. 입에 넣어주면 먹긴 하는데 가서 먹자라는 의욕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무섭죠? 우리 뇌도 똑같이 작동해요. 도파민은 즐거움이 아니라 추진력이에요. 갈등, 뇌의 내성,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 뇌에는 균형을 맞추려는 습관이 있어요. 너무 더우면 땀을 흘리고 너무 추우면 몸을 떨듯이요. 도파민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패스트푸드, 끝없는 스크롤처럼 강한 자극을 계속 주면 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이 왔네. 좀 줄이자. 그래서 도파민 수용체를 줄여버려요. 마치 술이 늘수록 예전만큼 취하지 않는 것처럼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보통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일 사탕만 먹던 사람에게 어느 날 평범한 사과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야? 밍밍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앉아보면 틱톡은 불꽃놀이처럼 터지는데 교과서는 불꽃 하나 겨우 튀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공부가 왜 그렇게 괴롭겠어요? 뇌가 이미 사치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망가진 게 아니라 그냥 버릇이 잘못 들었을 뿐. 해소, 도파민 디톡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도파민 디톡스예요. 음식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매일 고급 디저트만 먹다 보면 평범한 밥이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며칠 굶다가 밥 한 그릇 먹으면 어떻게 되죠? 눈물 나게 맛있죠. 이 원리예요. 강한 자극을 잠시 끊어주면 공부나 운동 같은 평범한 활동이 다시 의미 있게 느껴져요. 방법 1. 강력 디톡스. 하루 동안 휴대폰, 인터넷, 게임, 군것질 전부 끊기. 심심함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평소엔 지루하던 독서나 글쓰기조차 할만한데가 됩니다. 방법 2. 가벼운 디톡스. 일주일에 하루 딱 하나만 끊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요일엔 SNS를 완전히 안 하거나 수요일엔 게임을 안 하는 식으로요. 완전 금욕이 아니라 뇌를 살짝 리셋하는 거죠. 벌 주려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활동도 의미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겁니다. 전략 보상 시스템. 그 다음은 보상 시스템이에요. 사람은 평생 디톡스만 할 수는 없어요. 즐거움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원칙 하나를 세웁니다. 1. 먼저, 보상은 나중.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SNS부터 보면 그날 공부는 끝난 거예요. 대신 순서를 바꾸는 거죠. 1시간 공부하면 15분 휴식. 하루 목표를 다 채우면 죄책감 없는 놀이. 운동 30분 완료하면 좋아하는 영상 하나.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딱 하나. 보상을 먼저 주지 말 것. 즐거움은 언제나 끝난 다음에만. 5가지 실전 기술. 이제 뇌를 속이는 5가지 기술입니다. 첫째, 게이머. 할 일을 레벨로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작은 성공마다 포인트 하나씩. 사람은 숫자랑 보상에 약해요. 공부 25분 하면 1포인트, 10포인트 모으면 영화 한 편, 50포인트 모으면 맛집 가기. 이렇게 만드는 거죠. 둘째, 아주 작게 시작하기. 30분 공부 말고 2분만 해보자 이렇게요. 시작만 하면 관성이 생깁니다. 실제로 해보면 진짜 그래요. 셋째, 즉각 보상. 한 페이지 쓰면 간식 하나, 20개 운동하면 영상 하나. 작은 당근이 사람을 계속 움직이게 해요. 넷째, 함께하는 사람들. 혼자 있으면 게을러지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괜히 열심히 하게 되죠. 나만 놀고 있긴 싫다는 마음 생각보다 강합니다. 온라인 스터디 그룹이나 운동 메이트, 독서 모임 같은 거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다섯째, 정체성 바꾸기. 난 원래 게을러라고 말하면 그대로 살고 난 꾸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모습대로 움직이거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도파민은 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고 만들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연료죠. 문제는 어디에서 도파민을 얻느냐예요. 끝없는 스크롤과 자극적인 콘텐츠냐? 아니면 배움, 성장, 진짜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이냐? 사람은 원래 어려운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디톡스, 보상 시스템,
작은 전략들만 써도 어려운 게 더 이상 고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랬던 적 있죠? 오늘은 꼭 해야지 다짐했다가 어느새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뇌가 더 강한 자극에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일 목록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말해줘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뇌를 아직 못 속였을 뿐이야.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내일 아침 눈 뜨고 30분간 휴대폰 안 보기. 이번 주 하루는 SNS 완전히 끊어보기. 아니면 공부 2분만 시작해보기. 뭐든 좋아요.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뇌 해킹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